여러분, 또 만나서 반갑네요. 내 멋대로 살면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. 마이웨이로 살면 좋은 점. 지금은 아무도 믿지 않지만 저는 얼마나 소심한 친구였냐면 중학교 때 그 버스 있잖아요. 하차 벨을 못 눌러서 종점까지 종종 가곤 했던 그런 아이였어요. 진짜 이해 안 가지 않아요? 난 지금도 가끔 이해가 안 갈 때가 있는데 여기 정류장이랑 여기 정류장이 있잖아요. 요 사이 언제든 버스 하차 벨을 누르면 기사님이 여기 내려주잖아. 근데 나는 어디쯤에서 벨을 누르는 게 적절한 타이밍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. 그래갖고 적절하지 않은 타이밍에 벨을 잘못 눌러서 기사님한테 혼이 나거나 뭔가 너무 빨리 누르면 나대는 느낌? 약간 이런 것도 있었고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진 않을까? 막 그런 생각을 했던 거지. 그 정도로 소심한 애였거든요. 나이를 먹어서도 카톡 나오기 전에는 저 좀 제법 연식이 있어요. 20대 때 MSN 많이 썼고 네이트온 진짜 오랜만인데? 그런 거 할 때도 그러니까 썼다 지웠다를 진짜 많이 했어요. 카톡을 보낼 때도 썼다 지웠다 전송을 못 누르는 거야. 엔터를 못 누르는 거지.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보내면 상대방이 뭐라고 생각할까를 엄청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. 보내고 상대방한테 즉답이 없다. 그럼 엄청 불안한 거지. 내가 무슨 말실수를 했나?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불쾌감을 초래했나? 나를 이상한 애로 보면 어떡하지? 막 이런 불안에 막 휩싸여가지고 그 정도로 남의 눈치를 많이 보고 그 다른 사람들 눈에 좋아 보이는 사람이 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산 거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살아오는 동안 내 인생에 내가 없었던 거지. 계속 그런 인생을 사니까 마음속에서는 어떤 압력이 생겼을 거 아니야. 참고 누르고 이제 뭔가 나답지 못하게 사는 거에서 오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. 그 압력을 푸는데 제가 가장 많이 이용해 먹었던 게 바로 술이고 담배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적절치 못한 관계 뭐 이런 거랄지. 그래서 저는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가면 쓰고 막 가면 열심히 쓰고 돌아다닌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이러면서 이게 내려놓고 술 막 계속 마셨던 거죠, 혼자.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가 중독이 된 거고. 술 마실 때 좋았던 점이 뭐였냐면 이 가면을 내려놓기 너무 쉬운 거예요. 이제 알코올에는 탈억제 작용이라는 게 있어요, 여러분. 그러니까 억제를 풀어준다는 얘기예요, 쉽게 얘기하면. 그러니까 왜 술 먹으면 평상시에 안 하던 행동 많이 하잖아요, 사람들이. 이제 그게 제 경우에는 말을 좀 더 솔직하게 하고 좀 더 유머러스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 가둬놨던 나를 이렇게 하고 분출시키는 거지.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아서 또 술에 빠졌던 것도 있어요. 아마 지금 20대, 30대들 중에 그런 사람 되게 많을걸? 그러다 중독되는 거고, 나처럼.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? 뭐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됐지? 그 정도로 나는 남의 이목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던 사람이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애정하는 MBTI를 하면 ENFJ가 나오고 애니어그램을 하면 1번과 8번이 번갈아 가며 나오는 그런 성격이에요. 막 성취자, 지도자, 막 개혁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게 원래 내 성격인데 모종의 이유로 남의 눈치를 많이 보고 뭐 부모님, 선생님, 사회에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고 그들 모두에게 어떤 인정과 사랑을 받기 위해 막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면서 이제 그런 불행이 시작이 됐던 거죠. 그러니까 정말 행복하지 않았어요. 행복하지 않았으니까 행복감을 느끼고 싶어서 그렇게 술을 들이붓고 아마 저만큼은 아니어도 이거 보고 계시는 많은 여러분들이 내 멋대로 사는 거를 못하고 아주 불행하게 살고 있을 거예요. 아마 심지어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내 멋대로 내가 뭘 좋아하지? 멋대로 하려면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조차 몰라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일 거고. 근데 그게요. 일면 어떻게 보면 당연하기도 해요. 애기가요, 좋아하는 거 하려고 했을 때 그 어른들이 사회적 기준에서 성공이랑 부합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일단 못하게 하잖아요. 뭐 지금이랑 좀 시대가 달라진 것 같긴 해. 뭐 예를 들어 애가 카메라 앞에서 뭐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고 뭐 연예인 기질이 좀 있고 뭐 노래하고 춤추는 거 좋아한다. 그러면 지금은 좀 그게 약간 사회적인 성공에 부합하는 어떤 직업이랑 연결되기 쉽잖아요. 뭐 유튜버라든지 뭐 아이돌이라든지 뭐 이제 이건 인식이 바뀌었으니까 오케이를 해주는 부분이지만 불과 뭐 한 10년, 20년 전만 해도 그러지 않았거든요. 여러분 생각해보세요. 여러분들이 장래희망 뭐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유튜버요 이러면요 부모님이 어땠을지 생각해보라고. 사색이 됐거나 뭐 혼줄을 내거나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요 아이의 세계는 어떻게 되냐면 나는 잘못된 거구나. 내가 이런 거를 좋아하네. 난 잘못됐네.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세계에서 부모님은 어떤 신적인 존재고 절대자잖아요. 내 명줄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. 그렇기 때문에 그 명줄 소유자들의 어떤 눈밖에 나거나 그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건 곧 죽음을 의미하잖아. 그러니까 그들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요. 당연히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좋아할까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. 그럼 이제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자꾸 따르게 될 것이고
엄마 아빠가 무의식적으로 주입시키는 걸 내 것처럼 막 이렇게 막 흡수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러면서 비극의 서막이 이렇게 열리는 거죠. 제가 제일 겁냈었던 건 뭐냐면 그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거? 그게 무서워서 조금 계속 좀 지지부진하게 왔던 부분이 있었어요. 그 되게 큰 용기를 필요로 하죠. 저는 살면서 부모님을 굉장히 여러 번 실망시킨 타입인데 신기하잖아요. 그렇게 소심했던 애가 어떻게 부모님을 실망시킬 결심을 했을까 싶으실 텐데 저는 극심한 우울증에 자살 시도로 인해서 중환자실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문자 그대로 죽을 뻔했던 사람이잖아요. 죽을 뻔하고 살아나니까 아무것도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. 내가 이것도 견뎠으면 난 이제 못할 게 없어. 약간 이런 게 된 거고 사람들이 내 멋대로 살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일단 첫 번째는 자기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.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고 내가 어떤 인간인지 나의 오리지널리티가 뭔지 이런 거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말 그대로 자신이 없는 거예요. 내 멋대로 살아도 될까? 확신이 안 서는 거지. 그렇게 했다가 망할 것 같은 느낌 막 들잖아요. 그 자기 확신이 없으니까 이제 두 번째가 생기는 건데 두 번째가 뭐냐면 주변 사람들, 특히 부모님을 실망시키게 되는 거.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는 그 시선. 그게 두려워서 이거 선택을 못하는 거거든요.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죠. 그렇게 해가지고 밥 벌어먹고 살겠니? 뭐 하겠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찬물을 끼얹잖아요. 뭐 이 나이가 돼서 뭐 그림을 그리겠다고? 뭐 철이 없네 뭐 이런 것도 있고. 아니 멀쩡히 잘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왜 그런 거를 하려고 해? 뭐 밥벌이는 하고 살아야지. 아이 솔직히 좀 이런 얘기 조금 경망스럽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주변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데서 오는 굉장히 짜릿한 쾌감이 있어요.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쾌감이 있어요. 뭐냐면 니네들이 다 나한테 하지 말라고 했던 그거 있잖아요. 내가 그걸 해요. 그리고 별일 없이 잘 사는 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게 되네라는 거를 확인했을 때 그들이 어느 순간부터 내 영역에 침범을 못하고 나한테 더 이상 별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오거든요. 그때 그 쾌감이 미치지. 내 멋대로 생각하고 살지 못하고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이 일을 해서 내가 벌어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식의 생각 때문인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식견이 좁은 거예요. 여러분들은 자라면서 뭐 이런 정도 수준의 공부를 해서 요런 정도의 대학을 나오고 요런 정도 회사에 들어가야 뭐 삶이 이런 식으로 펼쳐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듣고 자라가지고 그거 이외에는 뭐 삶이 없는 줄 알아. 하지만 세상에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와 저걸로도 돈을 버네? 막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백백하게 많아요. 근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.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자기 확신이 있고 그러면서 그 길을 간 사람들은 결국에 돈도 잘 벌어요. 아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루트 있잖아요. 그 루트에서 버는 사람들, 그 루트에서 최상위로 버는 사람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지.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하셔야 여러분들이 벌 수 있는 돈의 리미트도 풀리는 거예요. 고용은 리미트가 있어야 벌 수 있는 돈에. 근데 내가 나를 고용하면 그 리미트가 없어지잖아. 자, 그리고 제가 이 세 가지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 문제를 모두 다 포함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. 그 문제는 뭐냐면 바로 여러분의 무의식이에요.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이라는 걸 하고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생각이라는 걸 하지 않아요. 생각이 그냥 떠오르는 대로 살고 있을 뿐이에요. 각 사람의 무의식에는 어렸을 때 과학적인 수치로 얘기하면 보통 0에서 7세 그 사이에 주변의 어른들이나 뭐 양육자, 뭐 교사, 미디어를 빼먹으면 안 돼. 뉴스, 뭐 드라마, 영화 이렇게 그 시절에 뭔가 스치듯이 본 거더라도 그 시절에 보고 배우고 들은 게 무의식에 이렇게 진짜 무서울 정도로 저장이 되거든요. 그냥 방화벽 없는 컴퓨터에 와르르 다운로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강제 설치.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렇게 무의식에 설치된 내용들이 여러분의 행동을 다 결정해. 제가 아까 말했죠?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떠오르는 거라고. 그럼 여러분들은 그 생각이 여러분 생각인 줄 알고 그대로 행동하게 돼요. 근데 여러분이 0에서 7세에 이런 교육을 받았다고 치자고요. 사람이 어떻게 하고 싶은 것만 다 하고 사니? 좋은 인생이라는 건 말이야.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어느 정도 수준 되는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번 돈 열심히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그걸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경제 수준 괜찮은 사람이랑 만나고 결혼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애기 낳고 살고 그게 좋은 인생이야. 이렇게 배웠다고 치자고 그 시절에.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르게 자기 기질답게 사는 게 아니고 아 그렇구나 하면서 그 루트 그 태클을 타고 막 가게 되는 거예요. 자기 인생이. 왜? 무의식에 그런 게 들어있고 그 무의식이 여러분을 그쪽으로 미니까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
자기 확신 없고 주변 사람 눈치 많이 보면서 특히 부모님 실망시키는 거 무서워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돈을 못 벌까봐 두려워하는 이런 모든 생각들이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의 무의식에 강제 설치되어 있는 내용이라고요.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들이 충분히 차고 넘치잖아요. 지금 저처럼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사람들은 두 가지예요. 어렸을 때 무의식에 좋은 거를 프로그래밍 받았거나 아니면 저는 후자인데 그지 같은 게 세팅되어 있었지만 결국에는 내 의식을 이용해서 이 무의식을 싹 바꿨거나. 근데 여러분들은 후자니까 이 영상을 보고 있겠지? 그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도 무의식에 세팅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을 싹 다 바꾸는 거여야 해요. 무의식의 내용이 바뀌지 않잖아요? 여러분의 행동 바꾸는 건 진짜 어려워요. 억지로 시도해볼 수는 있지. 물론 무의식에 박혀있는 내용이 무엇냐에 상관없이 행동을 바꿔서 수정하는 것도 가능해요. 그리고 어쩌면 그게 더 빠르기도 해요. 하지만 그건 정말 큰 용기를 필요로 하죠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무의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머리를 좀 쓰고 의식을 사용해서 생각이라는 걸 스스로 하는 방법을 터득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그런 걸 터득하는 방법은 이제 앞으로 차차 제 채널에서 다뤄나가 볼게요. 그러고 보니까 열심히 얘기하다가 그래서 내 멋대로 살아서 좋은 점을 얘기를 안 했네. 내 멋대로 살면 뭐가 좋으냐면요. 돈을 많이 벌어요.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미트가 없어져요. 두 번째, 아무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. 아, 쟤는 원래 저런 애구나. 쟤는 건드리면 안 되겠다. 이런 게 생겨요. 주변 사람들 또 사회체제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 수능하고 살잖아요. 그럼 사람들이 나를 계속 건드려요. 그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그 밖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. 아, 쟤는 뭔가 다르네. 쟤는 뭔가 독보적이네. 그런 게 생겨서 아무도 못 건드려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세 번째인데 시간을 내 맘대로 쓸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. 특히 저는 이제 애기랑 남편이랑 불현듯 어딘가로 떠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.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어떻게 조정만 잘 하잖아요. 그러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요. 또 뭐가 있지? 진짜 많은데? 뭐 지금 생각나는 건 요 정도? 근데 이 정도로도 충분하지 않아요? 여러분 꼴리는 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 안 생겨요. 부모님 실망시키는 거 진짜 무섭잖아요. 제가 해봐서 알거든요. 전국에 계시는 많은 부모님들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부모님 처음 한 번 실망시키는 게 어렵지 두 번, 세 번 실망시키는 건 그렇다고 아씨 몰라 할 거야 내 인생이야 내버려둬 막 이따위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제 인생이니까 제가 한번 책임지고 해보려고 합니다. 물론 이게 잘 안 되는 집이 있을 거야.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그러면 네 맘대로 살아 하지만 뭐 지원은 해줄 수 없어. 이제 네가 벌어서 네가 알아서 나가 막 이러는 집도 있죠. 이런 케이스는 흔치 않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을 얻으시고 싶으시면 저한테 메일을 보내세요. 이거 사람마다 좀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좀 읽어보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이제 드려볼게요. 코칭 신청하셔도 되고. 아무튼 오늘은 이쯤에서 이야기를 끝내볼게요. 되게 오래 얘기했다. 다음 화에서 더 충격적인 얘기들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 여러분.